연동형 비례대표제 비슷한 걸 합니다.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하고요. 헌법, 국회와 행정부를 감찰할 검사직을 신설해요. 그러니까 공수처랑 비슷한 거죠. 진짜 진정으로 자유한국당과 대화를 하고 싶다면 패스트트랙 그거 처리하세요. 여기도 문제예요. 저기도 문제예요. 아니 잘하지도 못하는데 왜 자꾸 나오냐고. 좀 제대로 된 시국을 볼 수 있는 방송은 없을까? 그것도 모르냐? 최고의 마이크 있잖아, 최고의 마이크. 오빠들 그거 몰라요? 정미경 최고 마이크. 정미경 최고 마이크. 최고 마이크. 최고 마이크. 정미경 최고 마이크 응원합니다. 베네수엘라라는 나라, 제가 이 나라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지금 그 차베스가 좌파 집권할 때 했던 그 정책을 그대로 문재인 정권이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뭐냐면 최근에 패스트트랙에 태운 게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고 하나는 그 공수처 설치인데 그게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같이 이제 가는 거니까요. 근데 알고 봤더니요, 베네수엘라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비슷해요. 뭐냐, 연동형 비례대표제 비슷한 걸 합니다.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하고요. 헌법, 국회와 행정부를 감찰할 검사직을 신설해요. 그러니까 공수처랑 비슷한 거죠. 차베스는 입법부를 장악하고, 그 다음에 사법부를 장악하고, 그 다음에 행정부는 본인 거니까 또 장악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현대판 독재, 제도적인 독재를 지금 만들어낸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정책을 보면 뭐냐면 보편적 복지 다 아시지만 무상교육, 무상시리즈 다 나옵니다. 무상의료, 무상식료품, 무상대학, 반값 컴퓨터 이런 정책들을 막 써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복지하면 결국은 뭐냐면 계속 재정을 쓰잖아요. 돈을 쓰잖아요. 그럼 결국은 나중에는 돈이 부족하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돈이 부족하면 돈을 찍어내겠죠. 중앙에서. 통화량이 증가하겠죠.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되겠죠? 인플레이션이 됩니다. 물가가 상승해요. 그래서 지금 뭐냐, 1000만%까지 물가가 지금 치솟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망한 나라의 망한 경제정책, 이걸 계속 지금 이 정권이 쓰고 있고, 깜짝 놀란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 다음에 공수처까지도 차베스가 했던 걸 그대로 지금 뺏겨서 한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저는 판단해서 심판해야 될 몫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어떤 이 정권이 하고 있는 경제 정책이 또는 기타 다른 정책들이 바로 가고 있는지 그러지 못한지에 대해서는 결국은 국민이 또 생각해야 될, 또 짊어져야 될 몫이지 않을까.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예요. 베네수엘라도 결국은 이 국민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고 또 국회의원을 뽑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그 나라의 운명에 대한 책임은 결국은 그 국민들이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내년 선거에서는 반드시 저는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내년 선거에 국민적 심판이 올 거라는 건 같은 의견인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핵심이 지역구에서 많이 의석을 얻으면 비례대표제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에서 의석을 차지하고 비례대표제는 정의당에서 차지하고, 그래서 좌파 연합정부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과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베네수엘라가 그런 형국까지 갔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3권 분립이에요. 입법, 사법, 행정을 권력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라는 게 우리 헌법의 뜻입니다. 근데 지금 입법, 사법, 행정이 다 대통령 손아귀에 넣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문재인 킹이에요. 문재인 왕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원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런 제의도 안 하고, 아니면 그냥 우리 협의하자, 들어와라, 그러면 들어가실 건가요? 절대 조건 들어가면 없이? 안 되죠. 조건 없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럼 어떤 때 들어가시고 어떤 때는 안 들어가실 거예요? 트랙을 그냥 원천 무효하는 것이 맞죠. 사보임이 불법이라고 또 바른미래당에서 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있으면 또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가 새로 뽑힙니다. 그럼 바른미래당에서도 이 패스트 트랙에 대해서 뭔가 메시지를 던질 거라고 합니다. 던지게 되면은 그 바른미래당이 그 찬성하지 않게 되면은 그
또 이 패스트트랙이 또 무용지물화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가 어떻게 뽑히느냐도 좀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새로 뽑힌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는 전 원내대표보다는 상당히 진척된 그런 발언이나 제안을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냥 대화하기 위해서 조건 없이 들어가자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찬성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진정으로 자유한국당과 대화를 하고 싶다면 패스트트랙 그거 철회하세요. 저는 이 정도까지 제안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추천, 구독, 공유, 후원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킵니다.